오늘은 국회 법사위 맡고 계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법사위는요, 여야가 대립하는 현안이 가장 많은 상임위입니다. 오늘 의원님 만나 뵙고 그 현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아침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앉으시죠. 의원실이요. 네. 다른 의원실과는 달리 정말 깔끔한데 네. 원래 성격이 이렇게 깔끔하십니까? 제가 짐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요. 네. 주로 안 읽는 책 같은 것들은 다 빼놓는 편입니다. 이렇게 좀 깔끔한 공간에서 하니까 네. 인터뷰에만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상임위가 법사위인 만큼요. 현안으로 바로 질문 들어갈게요. 네. 자, 여러 가지 현안 가운데 어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요, 서울구치소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그 당시에 CCTV 영상을 열람한 건데, 그 영상 속 윤 전 대통령 모습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했거든요. 인권 침해 논란은 물론이고, CCTV 영상 열람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CCTV를 열람하고 사실상 공개한 것나 마찬가지거든요. 당연히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서 특혜를 누려서도 안 되지만 불이익을 입어서도 안 되거든요. 이게 국민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무죄 추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10명씩 가서 강제로 수사기관으로 끌어내서 끌고 간다든지 그 과정에서 CCTV를 동의를 받지 않고 만천하에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선진 법치국가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민주당도 열람만 하지 공개하겠다는 얘기를 못 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열람하고 나서 마치 보고 온 듯이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공개한 것과 마찬가지가 됐지 않습니까? 스스로 인권 침해한 것을 자인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 상권 분립 때문에 특히 여당은 수사기관이나 재판 과정이나 이런 데 절대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특위까지 만들어서 특검 수사를 지휘하듯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법치국가의 품격이나 어떤 법치국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법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내란 특별재판부 이 문제인데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요, 이걸 추진하는 모양새가 이제 됐어요. 바로 모레죠, 법사위에 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내란 특별법을 상정한다는 방침인데, 이것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당연히 문제가 있고요. 내란 특별재판부는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재판부를 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사람에게 재판을 받을지 몰라야 되거든요. 네. 무작위로 배당이 돼서 국민 누구나 자기가 친한 사람한테 재판받으면 또 봐주기 판결 논란이 있을 것이고, 또 좀 편향된 시각을 가진 사람한테 재판을 받으면 공정한 재판이 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통해서 사법부가 독립해서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재판부를 민주당이 정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민재판처럼 되는 것이고요. 네. 이런 재판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사실상 북한하고 중국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당이 수사권이나 재판권보다 위에 있다는 발상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잘못됐고, 또 특히 특검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했는데, 네. 수사기관도 정하고 또 재판하는 재판부까지 민주당이 정한다면 사실상 재판이 아니죠. 이것은 민주당 입맛대로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사법부 대법원이죠. 대법원도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하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야가 이렇게 첨예하게 맞서는 게 바로 이 상임위잖아요. 이 상임위 법사위인데, 제가 법사위를 기억해 보면요, 고성, 퇴장, 파행 이런 단어들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번에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을 이례적으로 이 법사위 야당 간사로 지명을 했는데, 지금
어떤 전략이십니까? 나 의원님을 이제 간사로 해서 조금 더 투쟁을 더 이어가겠다는 그런 전략이신가요? 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법사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정활동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야당으로서의 확실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고, 다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간사직을 맡아주신 것에 대해서 의원들도 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대 야소 국면은 헌정사에서 되게 자주 있었거든요. 네, 여러 번 있었죠. 예, 여러 번 네. 있었어도 야당은 야당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야당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너무 한쪽으로 갑자기 치우쳐서 대한민국 발전에도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존중해왔던 관행들을 지금 여당에서 다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힘자랑하는 것이죠. 네. 힘자랑을 하다 보니까 계속 파행을 겪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뭐 국회 일원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보다 국민을 위해서 또 민생을 위해서 좀 더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좀 더 여당과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하고요. 다만 오늘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지명하는 네. 것조차 여당에서 안건으로 안 올려주고 있어요. 오늘 법사위가 또 갑자기 잡힌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간사는 사실상 우리 당 간사를 민주당에서 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 빨리 절차적인 정상의 영역으로 빨리 좀 민주당에서 들어와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 상임위 법사위에서도 좀 협치, 협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제 검찰 개혁도 또 하나의 또 이슈인데 검찰 개혁은요 좀 분위기가 달라요. 이 검찰 개혁은 민주당과 정부가 미묘한 입장 차가 조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견은 없다고는 했지만 그 속도와 방향성에 대해서 약간 의견이 표출되는 게 보이는데 사실 대통령의 어떤 강력한 권한이라고 하면 검찰과 경찰, 즉 사정기관에 대한 장악력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 있을 때와 지금 대통령일 때 입장이 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검찰 개혁 앞으로 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민주당은 검찰 개혁이라는 말을 붙였지만 사실상 저는 그동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했던 것에 대한 보복 차원이고 민주당 산하의 새로운 형태의 검찰청을 만들고 싶어서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은 검찰대로 있던 사람을 갑자기 해고할 수 없잖아요. 네. 국민 혈세를 들여서 계속 검찰청을 유지를 해야 되고. 네. 근데 또 중수청과 국가수사위원회를 연간 수천억 원을 들여서 새로 만드는 다시 겁니다. 만들어야 하는 거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국가수사위원회, 중수청, 공소청, 공수처, 특검, 상설특검, 또 국가수사본부까지 네. 7개 수사기관이 이 좁은 나라에서 난립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보다 인구와 예산이 월등히 많은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이렇게 수사기관을 여러 개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을 난립하게 되면 국민들이 일단 복잡해지니까 네. 법률 비용이 증대되고 또 진짜 잘못한 사람도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 개혁이 아니고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을 재편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피해가 직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성호 법무장관도 그 문제점을 좀 파악을 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대로의 민주당 안은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지금 뭐 당과 정부가 조금 이견이 보이긴 하는데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조금 저는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당내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일단 하나로 뭉쳐서 대여 투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당내 현안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또 당대표 후보로서 나오셨던 만큼 그 당내 내홍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당직 인선을 했습니다. 아직 지명직 최고위원은 좀 공석이긴 한데 이번에 장동혁 대표의 인선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체적으로 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의원들도 그렇고 국민들이 보셨을 때도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좀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인사를 중용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인사 기조가 저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은 남았는데 네, 가장 관심이 크죠. 네.
저는 지금 우리 당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원외위원장들이시거든요. 아, 네네. 근데 원외위원장들은 따로 협의회가 있으시지만 네. 당의 운영에 대해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통로가 좀 좁은 편이에요. 그래서 물론 당내 인사권은 당 대표에게 전적으로 있는 것이지만 만약에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한다면 원외위원장의 목소리를 좀 반영할 수 있는 통로로서 김영재 최고위원을 활용해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 내뿐 아니라 당 밖의 인사들도 함께 좀 모아서 네. 예, 좀 집단 지성을 키울 필요가 있죠. 예, 저희가 사실 뭐 숫자가 좀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집단 지성도 지성이지만 네. 당내 단합이 꼭 국회의원들끼리만 뭉쳐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보좌진, 당직자, 또 원외위원장, 네네. 또 당원에 이르기까지 좀 더 포용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서로 배려해 가면서 한 목소리를 낼 때 진짜 야당으로서의 좀 효능감 있는 싸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내 통합을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게 저희 앞에 산적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특검이 가장 좀 난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기국회 시작되고 이제 오는 9월에서 9일과 10일에 교섭단체 원내대표 대표 연설이 하는데 그때 권성동 의원의 체포 동의안에 그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금 전 전해진 소식이지만 추경호 의원에 대한 또 압수수색도 이루어졌죠. 자택과 의원실에 대해서요. 이렇게 특검이 난관으로 봉착해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계속해서 넘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할까요? 저는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미 권성동 의원이 당당히 밝혔습니다. 본인이 억울한 사정이 있고 그래서 나는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당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특권으로서 뭔가 특권을 누리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보이지 않겠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번 특검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특검이잖아요. 네.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도 지금 저번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도 네, 기각이 됐지 기각이 않습니까? 됐죠. 네. 네. 이제 그 국무회의 소집이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비상계엄을 돕기 위한 것이냐, 이게 쟁점이었거든요. 네네. 법원도 강력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무리한 수사가 진행이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불구속 기소를 한 상황인데 지금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비상계엄 해제의 표결에 참여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저는 어떠한 방해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누구로부터도 연락을 받거나 방해받은 사실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뭐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프레임일 뿐이지 저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특검이 편향되게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이 따를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검 수사가 어디까지 갈지 야당이 이에 따라서 좀 대응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현안이 많았어요. 현안이 많아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는요, 의원님 개인께 드리는 좀 가벼운 질문입니다. 이번에 당대표에 도전하셨잖아요. 그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당시에 저도 국회 소통관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 당직자, 당원들이나 뭐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뭐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정치적인 꿈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당대표 출마했던 것은 이제 당이 분열되는 것은 정말 막아야 된다는 이제 사명감 때문에 했었던 것이고요. 네. 다행히 지금 당대표 체제에 들어서고 나서 장동혁 대표 체제 하에서도 극단의 분열로는 가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분위기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국민께서 세비를 주시고 또 표를 주셔서 제가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역할에 충실한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야당이 됐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뭔가 지금 여당을 견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까지 해서 부동산 규제를 했을 때 네. 중국인과의 역차별 문제, 외국인들이 외국인. 부동산 쇼핑하는 문제를 제가 집중적으로 제기했었거든요. 네.
근데 비록 표로서는 이길 수 없지만 그 제안이나 어떤 저희가 제시한 대안이 국민들이 들으셨을 때 이거는 들어볼 만하다. 그렇게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당도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동일한 강도로 하겠다고 네, 발표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는 그런 식으로 효능감 있는 야당의 싸움을 계속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야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계속 여당에게 무언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네. 그 의정 활동을 제가 계속해서 또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또 국회 라이브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영이었습니다.